자, 제가 지금 공채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한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와 같이 양식을 하나 작성해 주시겠어요? 자, P의 4번지에서부터 그 다음에 J의 10번지까지 해서 자, 일단 이 데이터를 자료를 입력하시고 형태는 뭐 이렇게 색상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데이터만 일단 넣어 주십니다. 자, 여기 데이터 입력할 때 그냥 제가 25세, 29세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숫자는 다르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얘는 특수문자를 넣었죠. 제가 특수문자를 위에서 삽입해서 기호해서 찾았는데요.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공채시험 합격 현황 이런 식으로 하고 특수문자는 마음대로 넣으셔도 미음 누르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함수를 중점적으로 익히려고 하니까 얘를 자, 입력해 주세요.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늦었다. 작성 다 되시면은 동그라미 하나 채팅창에 보내주세요.
입력이 끝나신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동그라미 좀 보내주세요. 자, 선생님들 다 혹시 입력 다 하셨나요? 아직 입력이 안 되셨나요? 이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시간을 한 10분 정도 드렸는데 자료 다 입력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이제 공채 시험 합격 현황이라는 그런 문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자, 김장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필기시험, 외국어, 면접시험에 대한 총점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순위를 구하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해서 한 사람만 구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서 이제 이 부분을 다 완성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함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함수는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빈 화면에다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함수라는 것은 이제 fx라고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요, 보통. 자, fx 이렇게 해서 얘가 이게 펑션의 약자예요. 그냥 함수.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걸 인수라고 하죠. 근데 얘는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함수명이 있고 자, 함수명. 자, 형식이 다 그렇습니다. 자, 함수명이 있고 자, 함수명은 여기 옆에 있는 인수값에 따라서 이 인수의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결과가 이제 여기에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게 일단 이 함수를 정의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함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대로 이 인수값에 대해서 실행을 해라. 이게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썸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자, 만약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자, 얘가 함수명이에요. 썸. 자, 합계를 구해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자, 이게 합계를 구하는 거는 여기 인수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인수값이 제가 만약에 3, 5, 4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3, 5, 4를 다 더한 값을 출력해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인수를 예를 들어서 뭐 A의 3번지에서 그 다음에 A의 8번지까지 이런 식으로 형식을 썼어요. 그러면 A의 3번지 시작값에서 A의 8번지 마지막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예, 콜론이요. 자, 그렇게 인수의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해요? 예, 합계를 구해라. 에버리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평균을 구해라.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3, 5, 4에 대해서
3개를 더해서 나누기 3을 한 값을 아니 average라고 썼다면 그렇게 평균을 하겠죠. 얘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렇게 이제 함수는 이제 함수명이 있고 그 인수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계산을 해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 합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 홈에서 이 부분으로 여기 자동합계, 편집의 자동합계, 자동 평균 이 부분으로 구했지만 그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ual, sum. 자, 합계를 구해. 이거죠. SUM. 자, sum이 나오면 여기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D의 5번지에서 F의 5번지가 김장철의 점수들이죠. 요거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한 합계를 구해. 이런 의미죠. 자, 엔터. 자, 이거 구했어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거 채우기 핸들로 내려도 되지만 자, 연습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 망가에 한번 이름도 참 희한하게 썼는데요. 자, 이거 제가 어디서 그냥 보고 베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그대로 썼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얘도 이만가의 총점을 같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세요.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되셨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저도 자, equal sum 합계를 구해 더블 클릭 자, 드래그 엔터 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평균도 마찬가지죠. 자, 평균도 average로 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자, equal average 자, average AVER 했더니 여기 나왔어요. 자, 더블 클릭 자, 평균은 어느 영역을 구해? 자, D의 5번지에서 F의 5번지까지 엔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자, 여기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equal average 더블 클릭 자, 어느 영역? 자, 이만가의 필기시험에서부터 면접까지 이 영역을 너가 알아서 평균을 구해줘. 이런 얘기겠죠. 자, 됐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채우기 핸들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채우기 핸들로 한꺼번에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블록을 이렇게 2개 정하고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서식 없이 채우기로 해주면 위에 여기 색상이 그냥 해도 되네요. 여기 진한 바깥 진한선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순위도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봅니다. 자, 등수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 함수였어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자, equal 랭크 rank 자, 랭크가 있고 랭크 위크가 있는데 이거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랭크 EQ로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랭크 EQ로 합니다. 자, 더블 클릭 자, 해주고 자, 이에 대해서 인수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제 만약에 잘 알면 그대로 그냥 쭉 입력을 하면 돼요. 여기에 뭐를 쓰고 컴마를 하고 뭐를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쓰고 하는 걸 알면 되는데 우리 잘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부르는 거죠. 옆에 fx를 부릅니다. 당분간 익숙해질 때까지는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를 쓰게 되면 이 인수 쓰는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먼저 넘버. 자, 어떤 값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어떤 값에 대한 등수를 구할 거냐. 김장철에 대해서 자, 저는 평균에서 구할 수도 있고 총점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평균에서 등수를 구하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김장철의 평균이 몇 등인지 알고 싶어. 자, 그걸 넘버에다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F는 그럼 어떤 영역에서 얘가 몇 등인지 알고 싶으냐. 그 참조되는 영역을 쓰면 돼요. 거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REF 참조되는 영역을 선택해라 이거죠. 그러면 H의 5번지에서 H의 10번지가 자, 여기가 이 영역에서 김장철의 평균이 몇 등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 해당하는 영역이 RE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하나만 구할 거면
얘를 F4로 고정을 안 해주면 된다, 안 해줘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쵸?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것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구할 것 같으면 이 영역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죠? 자, 이만가의 평균도 이 영역에서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뭐 여기 뭐라고 썼어요? 한반도의 평균도 이 영역에서 몇 등인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고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서 행과 열이 모두 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더 값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오도 값을 생략을 하게 되면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고, 이 안에서 큰 수가 오도 값을 1이나 뭐 2나 뭐 이렇게 숫자가 뭐가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작은 수가 1등으로 구해진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생략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럼 얘가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겠습니다. 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나타났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표시 형식에서 이 수점 이하 한 자리 정수 부분만 나타나게 하겠다. 그럼 얘가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1등이 80점이 1등이니까 1등으로 나타난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랭크를 구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다 구하셨어요? 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다 지우시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랭크 함수에 대한 형식을 우리는 익히는 게 함수 익히는 거니까 그 기억해 주시기 위해서 얘는 이 형식에서는 어떻게 쓴다. 이러는 인수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지우고 다시 하십니다. 저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보셨는데 안 되신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다 되셨죠? 다 되셨다면 이번에는 이 부문에 대해서 한번 이 부문을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기초반에서 다 배우는 과정이죠. 기초반에서 배우는 건데 혹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반을 하지 않고 들어오신 선생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합격 여부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평점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 점수가 만약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하고 60점 이하면 불합격으로 해. 뭐 이렇게 한다든가 85점 이상이면 합격, 이하는 불합격.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그런 함수는 if 함수라고 있어요. 자, f라는 함수죠. 자, if 함수. 얘가 만일이라는 뜻이잖아요. 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if 함수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다 설명을 그냥 다시 드려볼게요. 자, if는 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if 하고요. if 함수는 아주 기본 함수이지만 가장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제가 여기 인수 쓰는 방법을 보면 얘는 인수가 여기 3개가 들어가요. 이렇게 3개가. 자, 구분자는 컴마로 구분을 하겠죠. 이렇게 쉼표로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인수 쓰는 나는 항상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을, 가정을 하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자, 선생님께서 얘네들을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죠? 자, 조건을 들어가는데 여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60점 이상이야? 또는 60점 이하야? 또는 뭐 60점보다 커? 아니면 85점 이상이야? 뭐 그런 조건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작성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조건이. 근데 만들어 놓고 이 조건이 만약에 컴퓨터가 실행했을 때 맞아요. 그럼 맞으면 컴퓨터는 무조건 그 옆에 있는 인수를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건이 틀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인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if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에다가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쓰는 거죠. 만약에 조건을 제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로 해. 이렇게 한번 여기를 하고 싶어요. 문제가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if 조건에서는 60점 이상이냐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60보다 크거나 우리 수학으로 하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60보다 크거나 같냐? 그럼 만약에 평균이라면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 평균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 평균이 지금 H의 3번지라면 여기가 H의 3번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H의 3번지 안에 있는 값이 6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60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풀려면 그 이상과 이하와 미만과 초과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험을 본다든가 그러면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이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이상, 이하 앞에 이자가 들어가요, 선생님. 이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이자. 이상, 이하.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는 거는 다 걔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도 포함한 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60 이상이다 그러면 60부터 61, 62, 63 다 이게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이하도 60을 포함하는 거예요. 60, 59 뭐 이렇게 다 얘를 포함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60 이상이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는 equal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여기서는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를 컴퓨터에서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겠죠. 여기다가 60 이상 하면 60이 커야 되니까 60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equal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하라 그러면 60을 쓰고 60보다 작아야 되니까 입을 이쪽을 향해서 벌리고 그 다음에 60도 포함해야 되니까 equal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상은 이렇게 쓰고 이하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초과 미만은 이렇게 쓰겠죠. 자, 초과는 60 초과하면은 60 초과. 얘는 초과잖아요. 초과. 이자가 없죠. 초과. 그죠? 그래서 얘는 60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61부터 시작되는 거죠. 61, 62, 63. 초과는 그런 의미죠. 자, 미만은 어떤 거예요? 미만 역시 자, 걔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 그러니까 미만도 어떻게 해요? 60보다 작다면 하면 60 미만이라면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자신은 포함하지 않고 59, 58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과, 미만, 이상, 그 다음에 이하 이 부분을 잘 먼저 구분하시는 게 먼저겠죠. 문제를 제대로 풀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equal if를 썼어요. if. 제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인수수는 난이 자, 조건은 썼어요. 자,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0 쓰고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인수수는 난 여기죠. 얘가 맞으면 얘는 요걸 실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쓰면 돼요?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씁니다. 제가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얘가 문자니까 합격 이렇게 씁니다. 그럼 합격이라는 글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 조건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거 평균이라고 하자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컴퓨터가 판단을 했을 때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요 콤마 다음에 있는 요 불합격을 여기다 써주면 불합격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합격이라고 쓰면 되고 그 옆에 있는 불합격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게 if문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이 간단한 거, 제 기본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를 한번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레코드에 대한 불합격 여부인지 합격 여부를 여기를 이제 해주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김장설에 대한 합격 여부를 구할 곳에 셀 포인트를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equal 합니다. 자, equal. 자, if라는 걸 써야 되겠죠, 일단. if, 만일. 자, if 함수 나타났죠?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들어갑니다. 자, 쓰는 형식을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 이게 뭐냐면 이게 조건을 하는 거예요. 조건. 자, 논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다 논리를 너가 여기다 조건을 써 이런 얘기예요. 그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만일 자, 평균이 60점 이상이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보니까 제가 이거 60 이상이 다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70 이상일 경우에 합격을 해볼까요? 자, 여기 해볼게요. 자, 70 이상이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누가? 자, 그런데 자, 잠깐만요. 자, 제가 누가요? 누가 먼저 해볼게요. 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호가 달라지겠죠. 그죠? 자, 평균이 7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평균이 김장철의 평균은 H의 5번지잖아요. H의 5번지가 70보다 커? 자, 큰 H의 5가 커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을 H의 5에다가 이쪽을 벌렸어요. 그리고 이상이니까 equal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true라고 나와요. 무조건 얘가 지금 선택한 게 H의 5번지, H의 5번지 얘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컴퓨터가 판단해 보니까 맞대요. 이상이래요. 이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true로 있는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true라는 게 참이잖아요. 참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벌써 얘는 판단을 했어요. 컴퓨터가. 그럼 여기에다가 따옴표하고 합격해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그냥 합격이라고 써도 얘가 알아서 따옴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고 따옴표 만들어주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아는 값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는 여기 일로 넘어와. 이렇게 얘기를 써주는 거죠. 여기다 불합격. 그럼 우리가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을 만들고 조건에 해당되는 게 맞으면 여기다 써주는 거고 얘가 틀렸을 때는 여기다가 뭔가 써주시면 되죠. 여기는 문자만 오는 게 아니라 수식이 올 수도 있고 또는 함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자체에도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벌써 합격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여기 합격. 수식 결과는 합격이다. 나오죠? 자,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채우기 핸들을 내리지 마시고요. 자, 한번 같은 방법으로 자, 이만가의 평균이 자, 제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하라 그랬어요. 한번 요거 풀어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으면 저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하고 자, 더블 클릭. 자, if문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처음 기본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누가 이만가의 평균이 너가 70 이상이야. 이렇게 써야겠죠? 크거나 같아? 70보다 크거나 같아? 이상이야? 그러면 합격. 이쪽으로 와서 이 조건이 맞으면 밑에 있는 true로 있는 데로 오고 만약에 이 조건이 틀리면 이쪽으로 와. 불합격.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해볼까요? 네, 합격이에요. 자, 이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을 50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불합격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왜냐면 70보다 작기 때문에 평균이.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나요? 자, 됐고. 그럼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번 여기를 이렇게 문제를 내볼까요? 혹시 지난번 성적표 작성하신 거 있으시나요, 선생님? 그냥 이걸 할게요. 없으신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했는데요. 다중이품은 다음에 배울까요? 또 머리 복잡할 것 같으니까요. 자, 요거 다중이품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총점, 평균, 순위, 합격 여부에서 벌써 선생님들께서 함수를 4개를 하셨어요. sum, average, rank, 그 다음에 이품은. 그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시트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거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니까 이건 지나갈게요. 자, 얘를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작성해 보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얘를 한번, 얘는 이제 수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작성을 여러 번 하셔야지 좀 익숙해지시니까, 자, 얘도 한번 저처럼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자, 얘도 좀 작게 하고. 네,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작성하기 위해서 B의 2번지에서 H의 2번지까지 세병합 맞춤의 병합하고 1일 매출 보고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1일 매출 보고서. 자, 저는 이 밑에 선색을 바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를 클릭하고 글꼴도 아예 바꿔볼까요? 얘는 자, 글꼴 그대로 해도 되고 글자 크기를 좀 바꿔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글자 색상도 바꾸시려면 여기서 글자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꾸고 밑에 선을 그었습니다. 자, 셀에 대한 테두리를 지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자, 그런데 셀 테두리에 대해서 밑에 굵은 아래쪽 테두리 저는 이걸 한 겁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색상을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간단하게는 그냥 선을 여기서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저처럼 특정하게 색상이 바뀌었다든가 굵기를 조절한다든가 그러면 셀 서식의 테두리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뭐 두꺼운 선 선택을 한다든가 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색상을 원하는 색깔 선택을 합니다. 자, 원하는 색깔을 하고 아래죠. 얘를 아래를 눌러줘서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나면 자, 확인하시면 되죠. 그러면 테두리 선택하고 두꺼운 線선택하고 색상 선택하고 얘를 밑에 걸 선택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네, 그럼 얘가 진하게 나타나요. 자, B의 4번지에서 H의 19번지까지 B의 4번지에서 H의 19번지까지 블록을 정합니다. 모든 테두리를 일단 해주셔야겠죠. 자, 모든 테두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병합한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다 연습이에요. 작성하는 게요. 알아도 해보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작성해 보셔야 돼요. 자, C의 4번지에서 2의 4번지.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작성 일자 다음 G의 4번지에서 H의 4번지 블록 정하고 또 밑에 그 다음에 B의 5번지에서 H의 5번지가 다 셀이 합쳐졌죠. 여기가. 그죠? 여기 블록 정했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컨트롤 키 계속 누르고 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부터 2의 6번지까지. 2의 6번지.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F의 6번지에서 G 6번지까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셀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셀병합 하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다음에 비고란도 블록을 하고 셀병합.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입력을 하면서 해볼까요? 자, 지점 여기까지 그대로 입력하죠. 자, 광교점 작성 일자 매출 현황. 여기 데이터 아무거나 쓰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뭐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5천까지 쓰고요, 선생님. 자, 여기다가 100단위씩 올라갔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주시면 되죠. 제가 얘를 채우기 핸들로 일단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위에서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가 51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00단위잖아요. 100단위. 그죠? 5000에서 이 단위가 5100이 됐으니까 100단위가 되죠. 이렇게 써놓고 블록을 정하고 얘만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5500까지. 5500까지. 이렇게 내면 얘가 100단위로 나오겠죠. 그죠? 채우기엔들이 이거 배운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또 입력을 합니다. 단가도 입력을 하시고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틀리게 입력을 했어요. 자, 얘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려와야 되나요? 74,000을 빼먹었어요. 블록을 정하고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끌어 잡아다녀주면 내려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74009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해도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입력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요거를 한번 파악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하시라고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엔터. 자, 여기도 이제 해야 되겠죠. 28 이 OA 프로그램은 모두 기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이 작성하시냐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잘 작성할 수 있느냐, 뭐 서투르냐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셀병합을 해야 될 것은 제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금액, 그죠? 총금액은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총금액 셀병합을 하고 요거는 채우기에 눌러 또 내려주고 이렇게 그죠? 뭐 하나하나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병합이 됐죠. 자, 블록을 정해서 셀 병합.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작성해 놓으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작성하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다음 달 접수하는 부분이 20일부터인데요. 내일이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접수가 안 됩니다. 항상 매달 그 정보화 교육이 다음 달 거를 그 전달 20일 날부터 말일까지 접수 신청 기간인데요. 이제 공휴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휴일이 끼면은 항상 이제 평일부터 돌아오는 평일부터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날 22일 9시부터 그다음에 말일까지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월요일 날 원하시는 과목이 있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복 접수도 다 가능합니다. 다 입력이 되셨을까요? 다 입력이 되셨다면 이제 같은 방법으로 한번 얘를 또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나머지 제 색상을 넣어야 될 부분들을 블록을 정하면 되겠죠. 블록 정하고 밑에도 블록 정하고 얘도 블록 정하고 해서 자, 색상을 자, 원하는 색깔로 뭐 똑같은 색깔 안 하셔도 되겠죠. 저는 그냥 이런 색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테두리를 다시 한번 바깥쪽 테두리를 진하게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메뉴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되죠. 해제하면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됐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글자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뭐 글자의 속성이라든가 정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해주면 되겠죠. 블록을 정하고 저는 일단 가운데 정렬이 가장 많으니까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을 한다면 글자 크기죠. 글자 크기를 뭐 12 정도로 하겠다. 그러면 12로 하면 되고 11로 하겠다. 10으로 하겠다. 선생님들 마음에 드는 대로 하시면 되겠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단가, 금액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회계서식으로 제가 많이 쓴다고 했죠.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회계서식으로 이 밑에 이제 구해야 될 것들 자, 수입 합계라든가 또는 총금액 뭐 이런 데는 다 블록을 정해서 회계서식으로 표시 형식에서 콤마 이렇게 넣어주면 천 단위도 들어가고 분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 되는데 약간 그 셀에서 오른쪽에서 약간 사이를 띄워서 보기 좋게 되겠죠. 자, 다음에는 열폭과 행폭을 조절하면 되겠죠. 자, 열폭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뭐 적당하게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대로 이거 너무 작죠? 얘는 이렇게 늘려주고 보기 좋게 작성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보통 더블 클릭을 하면 그 열의 가장 긴 글자 기준으로 벌려지니까 걔를 일단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거죠. 더 넓힐지 뭐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행복도 마찬가지죠. 저는 요 사이의 행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행폭을 약간 더 넓히고 싶어요. 그럼 블록을 정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칸을 보면서 그 칸의 폭을 살짝 늘려주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서 필요 없으면 다시 이렇게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한 글씨도 있어요. 얘네들도 다 아까 할 때 진한 글씨까지 할 걸 그랬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눌러서 진하게 나온 글자들만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 그룹에 가가가가 이 속성이 나오죠. 여기서 맨 앞에 있는 거. 이게 굵게, 그러니까 굵게 선택을 하면 제목들이 다 굵게 됐어요. 그죠? 제가 만약에 자, 얘를 굵게를 했습니다. 선생님. 컨트롤 Z로 돌렸다가 다시 했습니다. 자, 굵게 하고 자, 만약에 얘를 글자들을 배분 정렬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물론 배분 정렬이 다 수입 현황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자, 해제하고 다시 해볼게요. 지정. 자, 얘처럼 작성하지 않고 배분 정렬을 좀 해봅니다. 저는 여기 배분 정렬을 한 것 같아요. 자, 여기 클릭하고 여기 작성 일자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부분 얘하고 비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해볼까요? 여기도 해주고 지출할게까지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셀 서식 맞춤 여기 가로를 균등 분할 뭐 들여쓰기 여기 있었죠. 균등 분할 들여쓰기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2를 해줘요. 2를 그럼 이 칸을 더 셀폭을 다시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합니다. 그러면 얘가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얘가 보세요. 여기가 조금 늘어나죠? 여기서 다시 더블 클릭 해주면은 얘는 조금 당겨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글자가 내려온 거는 더블 클릭. 그럼 보기 좋게 이 항목들이 그 칸에서 자리를 잘 잡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아까 저는 얘를 해제를 컨트롤 Z를 해서 여기 해제가 됐어요.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색상을 여기서 원하는 색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됐을까요? 자, 이제 문제만 풀으면 돼요, 선생님. 그죠? 자, 여기서 함수를 이제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자, 작성 일자. 만약에 작성 일자를 매일 얘를 엑셀을 불렀을 때 이 작성 일자를 매번마다 이제 며칠 일일 며칠 보고서니까 매번마다 얘를 오늘 날짜로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를 매번마다 오늘 날짜로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나타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날짜를 나타내주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today가 오늘이라는 뜻이잖아요. today라는 함수가 있어요. 한번 여기 밑에다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equal today가 나와요. 그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여기 인수 쓰는 난이 없어요. 가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게 없어요. 그쵸? 얘는 인수가 없어요. 그냥 엔터 해주면 여기 오늘 날짜가 나오는 그런 함수예요. 자, 여기 now라는 것도 써볼까요? now라는 것은 지금이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now가 지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equal n-o-w now 여기 있죠, 여기 더블 클릭. 자, 얘도 뭐예요? 선생님 인수가 없어요. 그죠? 엔터.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일단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 보여주기 위해서 자, 여기가 좀 벌려지겠죠? 일단 여기다 연습을 했으니까 자, now라는 것은 오늘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는 거고 지금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today는 오늘이니까 오늘 날짜만 알려주는 함수예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인수가 없느냐면 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컴퓨터예요, 선생님. 컴퓨터 본체예요.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항상 오른쪽 우리 하단에 보면은 날짜와 시간을 잘 기억해서 얘가 돌려주고 있잖아요. 컴퓨터가. 이 컴퓨터에 보면은 배터리가 있어요, 선생님.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얘가 전원을 꺼져도 늘 공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그 배터리에 의해서 이 날짜를 얘는 계속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날짜가 틀리게 설정되어 있어요. 시간도. 그러면 틀린 값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그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게 today라는 함수와 now 함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날짜 함수를 벌써 2개나 알으셨어요. 그죠? 자, 지웁니다. 자, 그러면 작성일자. 여기는 today라는 함수를 써주면 좋겠죠. 자, equal today. 더블 클릭, 엔터 하면 되겠죠? 인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럼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왔어요. 되셨죠? 이렇게 합니다. 얘는 저장을 했어요. 내일은 자동적으로 여기가 8월 20일 날로 나타나요. 문서를 저장했다면. 잠깐만요. 네, 선생님들께서 동그라미 하신 거죠? 전 질문이 있으시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다음에는 밑에 보니까 금액을 하래요. 자, 수입 현황에 대해서는 수량 곱하기 단가죠. 자, 이건 수식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여기 금액을 나타내 보세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여기다가 값을 구해서 채우기 핸들로 여기까지 내려봅니다. 여기까지만 내려봅니다. 네, 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되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계산에 자, EPS 5000이라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수량 그리고 곱하기 단가 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얘가 나타나 주겠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값이 더 이상 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채우기 핸들로 만약에 했다 하면 이 품목이 틀리면 고쳐주고 여기다 쓰고 자동으로 얘를 내려주기만 하면 계산을 하겠죠. 그죠? 제가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8. 자동으로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없애도 되고 있어도 되고 위에서만 얘를 해주면 돼요. 항상 수량하고 단가 여기 데이터만 변경되거나 품목이 분명히 변경되거나 식은 알아서 요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자기가 알아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겠죠. 그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딜리트를 지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죠? 근데 여기다 값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5 하고 78 엔터하면 여기 답이 나오죠. 자, 컨트롤 Z로 돌리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자, 돌렸어요. 원래대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지출 합계가 있네요, 선생님. 요 전체에 대한 합계. 자, 이거는 뭘로 구하시는 게 좋겠어요? sum이라는 함수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한 합계를 여기다 구해보세요. 자, 구해보실까요? 여기 값이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전체를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sum이라는 함수로 구해보십니다. 자, 간단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qual. 자, 합계를 구해줘. SUM, sum. 더블 클릭. 어떤 영역? 자, G의 8번째에서 G의 15번째까지 여기에 대한 합계를 구해. 엔터. 자, 합계 구해줬죠? 네, 좀 구해줬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구해볼까요, 선생님? 자, 수입 합계, 수량의 전체 합계를 여기다 구해봅니다. 자, 수량에 대한 전체 합계를 여기다 하나 구해보세요. 네, 썸함수를 써서 합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봅니다. 자, equal sum. 더블 클릭. 자, 얘죠. 이 수량에 대한 G의 8번째에서부터 이 안에도 값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직 써있지 않은 이 영역도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 들어갈 값들이잖아요. 엔터. 했어요. 그리고 단가나 금액을 채우기 핸들로 그대로 해주면 자, 단가도
이 영역을 합계를 구할 거고 금액도 이 영역을 총 합계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로 식을 복사합니다. 상대 참조를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좁으니까 여기 더블 클릭. D와 E 사이를 더블 클릭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보면 D의 8번지에서 D의 15번지. 자, 이쪽으로 드래그를 했으니까 그 행은 그대로 놔두면서 이 그대로 값을 복사한 거예요. 자, 2의 8번지에서 2의 15번지. 그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제 10값이 변해간 거죠. 행값은 그대로 있고. 그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총 금액은 수입 현황 총 금액. 총 금액. 총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총 금액. 수입 금액에서 지출을 한번 빼볼까요, 선생님?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건 문제를 제가 뭐 이거를 그냥 대충 꾸며서 해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얘에서 수입 금액에서 지출할 게를 빼서 잔고에다 넣어야 되나? 어쨌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수입 금액, 총 금액, 지출을 뺀 금액을 여기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수식이죠? 그럼 이퀄 수입의 총 금액 마이너스 지출의 총 금액. 그러면 총 금액이 얘가 나타나겠죠. 자, 만약에 선생님 본사 입금액이 여기에서 100만 원이 얼마를 할까요? 50만 원이라고 할까요? 50만 원이라고 써볼게요. 본사 입금액.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50만 원이에요. 그럼 잔고는 여기에다가 얘를 빼줘야겠죠. 그죠?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 봅니다. 식을. 그럼 여기다 잔고도 여기에다 요걸 빼보겠습니다. 자, 이퀄. 자, 이렇게 놓고 얘에다가 그죠?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그리고요. 이 본사 입금액을 해줍니다. 엔터. 그럼 총 얼마라는 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자,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니까 수량이 제가 이거 없어요. 잘못됐어요. 그럼 얘를 빼줍니다. 이렇게. 얘도 빼줍니다. 자, 딜리트를 지워줍니다. 없어요. 그럼 가격이 자동으로 다 변해야 됩니다. 네, 다 변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수량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가 15개예요. 수량이. 그러면 모두 다 식은 얘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 이 부분 여기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변해갈 수 있지만 수식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엑셀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선생님들께서 더블 클릭하셔서 시트의 명을 저처럼 한번 바꿔줘 볼까요? 시트 1일 매출 보고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1일 매출 보고서 1일 이렇게 해주면 작성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아까 작성한 거는 이거는 이거 안 했죠. 제가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 공채시험이라고 했네요. 공채시험이라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저장하기를 할 때 뭐 기본 함수 이렇게 저장하신다는가 지난번에 기본 함수라고 했다면 기본 함수 1 이런 식으로 얘를 한번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나중에 보시면서 다시 익히시면 되겠죠. 자, 엑셀을 닫겠습니다. 자, 엑셀을 닫고 아니요 하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일단 얘는 엑셀을 다시 닫고 자, 지금 선생님 이 중첩 함수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이거 문자 함수 배우고요. 자, 일단 이 중첩 함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배운 거 이거 금방 또 작성하실 수 있으시죠? 그죠?
한번 작성 제가 여기 이 표라든가 이런 색상 이런 거 다 넣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데이터만. 네, 성적표하고 자 이런 글자 크기 뭐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이 데이터들만 입력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칸만 그냥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데이터만 입력을 하시면 시간이 별로 안 걸리시니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중첩 함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데이터 입력하시고 총점, 평균, 등수. 자, 제가 여기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여기 메뉴를 문제를 해놨죠. 자,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여기까지 한번 다 배운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얘네들은 다 꾸미지 마시고 데이터만 넣으시고 그냥 모든 테두리만 넣으시고 하십니다. 나중에 연습이니까요. 이 문제 이제 다 보이시죠?
자료는 다 입력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저랑 같이 여기 합격까지 맞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로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얘를 equal하고 B의 3번지 플러스 C의 3번지 플러스 D의 3번지하고 엔터 이렇게 해서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자, equal 해가지고 가로 열고 B의 3번지 C 더하기 C의 3번지 더하기 D의 3번지 가로 닫고 나누기 과목이 3과목이니까 3 이렇게 준 거는 수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함수가 편한 게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자, equal 자, 합계를 구해줘. sum 해주고 sum이라는 명령을 해주고 더블 클릭하고 영역만 합계를 구할 영역만 드래그해서 엔터 평균도 마찬가지죠. 자, equal 자, 평균도 자, average average 두 번째 거죠. 더블 클릭 자, 평균 구해줘. 어디를? 자, 국어, 영어, 수학. 이미자의 국어, 영어, 수학을 엔터. 자, 구했어요. 자, 등수도 구해야겠네요. 자, 랭크 함수였었죠. 자, equal rank. 더블 클릭. 어떤 걸로 했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 인수가 좀 일정하지 않으니까 자, fx 눌러서 자, 누구를? 이미자의 평균을 자, 어디를? 자, 이 평균 영역은 여기에서. 그죠? 자, 여기에서 얘는 고정돼야 되니까 F4 눌러주고 그 다음에 그냥 큰 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합격 여부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만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합격 여부도 자, 제가 60점 이상이면 합격, 미만은 불합격 하자 그랬어요. 자, 이런 조건이 뭐뭐이면 뭐뭐 또는 뭐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러면은 뭐뭐이라면 가정을 하는 거니까 아, 이 부분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equal if 자, if 만일 f 자, 더블 클릭해서 fx 해서 첫 번째 여기는 항상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것은 자, 이제 중복 if문을 쓸 건데요. 그때도 계속 이 형식만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아무리 if문이 계속 중복으로 나와도 이 형식 하나만 알아두면 이제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평균이 그래서요. 평균, 이미자의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그러면 이상, 이자가 들어갔으니까 그거나 같다 60 이상이면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합격 밑에다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합격이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됐으면 그냥 채우기 핸들로 블록을 정하고 채우기 핸들로 쭉 내려주고 다시요. 자, 블록을 제대로 정하고 채우기 핸들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한다든가 아니면 쭉 내려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해설을 해주겠죠. 그죠? 자, 이 94, 94 동일하니까 1등이 2개 나왔어요. 한 사람 바꿔줄까요? 자, 여기 이미자를 60점으로 저는 바꾸고 싶어요. 그랬더니 1등과 2등, 3등이 바뀌었어요.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중복해가지고 잠깐만요, 선생님. 아, 네. 다 하셨다고 해놓으셨던 거네요. 자, 중복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학점을 하는데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A 하래요. 자, 80점 이상이면 B. 자, 70점 이상이면 C.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면. 그 이 부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여기에서는 맨 마지막이니까 자, 네 번은 이 부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제가 선생님 이미자를 여기다 풀기 전에 한번 글자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해를 합니다. 자, 평균이 지금 평균이 F의 3번지예요. 이것만 기억해 놔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qual을 했어요. equal, if 제가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if 하고 처음에 인수 쓰는 방법이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 평균이 F의 3이 F의
3번지가 똑같아지겠죠. 아까 쓴 거랑. 자, 90점 이상이냐, 크거나 같으냐, 90. 자, 조건 하나 됐어요. 그죠? 콤마. 이면 뭐 하래요? A를 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두 번째가 참이면 A예요. 그죠? 네, 요거 괜히 썼어요. 좁은데. 자, 콤마를 합니다. 아니면 했더니 여기에 뭐가 돼요? 이게 거짓 부분이잖아요. 거짓. 얘가 여기 하나를 봤을 때 평균이 90점 이상이면 이게 조건이 되고, 참이면 여기 true가 A가 되고, 거짓이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부분에 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 부분에 if문이 또 오잖아요. 뭐뭐 이상이면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if문이 오는 거예요. 요거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if 하면 if문은 항상 형식이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개가 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럼 조건이 여기 뭐예요? 80 이상이냐? 누가? F의 3이. F의 3번지가 이번에는 80 이상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80 이상이야? 그러면 뭐 하래요? 여기서 참이 오겠죠. 거짓에 대한 또 참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B를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 B다. 그런데 또 거짓이면 어디래요? 요거에 대한 요 조건에 대한 거짓은 또 이걸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같은 방법을 써주는 거예요. 만일 F의 3이 70 이상이야? 그럼 참에 있는 곳에 C가 들어가고, 아니면 또 여기로 오겠죠. 그럼 F의 3이 60 이상이야? 맞으면 D고, 그 나머지는 60 미만이면 F니까 그때 비로소 거짓 부분에 F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줄 때 가로만, 열린 가로가 몇 개인지, 닫힌 가로가 몇 개인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얘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근데 복잡할 게 없어요. 그 형식 3개만 기억하면 어떤 if문이라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이거 쓰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쓰는 방법으로 어떻게 중복 if문을 쓰는지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i의 3번째에다가 커서를 놓습니다. 자, 그리고 equal if문으로 먼저 얘부터 만듭니다. 요거처럼. 자, 이거랑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자, if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fx 함수 마법사 부릅니다. 자, 불렀어요. 여기다 놓고, 자, 이미자의 평균이 9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죠? 이미자의 평균, f의 3번지죠. 얘가 90 이상이야? 이자가 들어갔으니까 크거나 같다 하고, 얼마요? 90. 조건 만들었어요. 평균이 90 이상이냐? 됐죠? 그러면 뭘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true에는 A가 들어가겠네요. A.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 조건에서 if문을 또 써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equal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equal은 항상 맨 앞에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if를 쓰면 돼요. if 하고 다음 인수까지 써주려면 반드시 가로를 하나 열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 가로까지 열어줍니다. 그러면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 if문이 여기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얘는 조건 부분, 얘는 참 부분, 거짓 부분에 if문이 생성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if문이 여기에다가 if하고 가로 열고 위에 수식 입력줄에 내가 이 if문을 입력을 하려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되고, 자, 원래 if문을 클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if문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짓에 대한 if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근데 if문이 이게 지금 열린 게 지금 얘예요. 얘가 요 거짓에 대한 if문이에요. 여기서 또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합니다. 자, 누가? 이미자의 평균이 이번에는 80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죠. 크거나 같다 80. 80이면 뭐 하래요? 여기다 B. B를 쓰고. 그 다음에 아니면 했더니 아니면 70 이상이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if문이 오겠죠. 그러면 if 가로까지 열어주고, 자, if문이 여기 생성되면 이 거짓의 if문 다시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얘를 또 찍어주고, 그죠? 그러면
이 거짓 이프문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물어봐 줘야 되겠죠, 또. 아, 그러면 70 이상이야? 이렇게. 이미자의 평균이 이거 잘못했네요. 다시 들어갈게요. 저는 이걸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잘못했어요. 가로를 안 열어줬는데 가로 열었는데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여기서 가로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다 놓고 자, 이미자의 평균이 70 이상이야? 물어보면 되겠죠? 그거나 같다 70 이상이면 C를 하고 밑에 C를 넣어주고 아니면 또 물어봐요. 그죠? 또 물어봅니다. 자, IF 가로까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 if문이 생성되면 여기를 선택하고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물어봅니다. 아이, 복잡해요. 이미자의 평균이 자 60 이상이야? 마지막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나 같다 60 했어요. 그러면 C로 하고 C로 하래요. C 대문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조건은 없죠. 그죠? 그러면 60 미만이면 F를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F 나머지는 다 F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F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선생님 여기 지금 얘가 안 들어가, 이거 따옴표가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한번 눌러줘요. 이렇게 위에 따옴표가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가로가 지금 안 맞아요. 자, 일단 저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찍어주겠습니다. 그 여기 맨 앞에 이 부분을 보면 자, 얘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 뒤에 거짓 부분에 if가 쭉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가로가 안 맞아서 나오는 에러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확인 눌러주면 자동으로 자기가 닫는 가로를 닫혀줘요. 자, 확인 누르면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가로를 맞춰서 열린 가로에 대해서 맞춰서 가로를 닫혀줍니다. 됐나요? 그럼 B가 나왔어요. 얘가 자 80이니까 자 80 이상이면 B 맞죠? 자 채우기 핸들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F래요. 58. 자 얘는 C 70 이상 60 이하 90 이상 이렇게 나왔죠. 이게 중복 이프문이에요. 이거 지우시고 한번 다시 해보실래요, 선생님? 자, 제가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열어놓고 얘는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선생님께서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가 여기서부터가 참 거짓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거짓. 여기까지가 되겠죠. 거짓이 다시 또 오고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구분하시면서 한번 얘 지우고 다시 한번 연습 삼아서 입력해 보십니다.
자, 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다음 시간에 제가 문자 함수 이런 부분을 일단 나가기 전에 저희가 다른 함수를 넣으면서 이 양식을 또 하나 작성하면서 실무에 사용하는 양식, 지난번 견적서처럼요. 그래서 고런 양식을 하나 만들면서 거기서 배워보지 않은 함수, 썸에 대한 함수들이 있어요. 카운트라는 이제 sum if나 뭐 count if, average if 이런 게 if문과 합계를 구하는 거. 뭐 이렇게 이 sum if, average if 이런 것들을 우리가 sum이라는 뜻은 아셨죠? if도 아셨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이 있는 합계를 구하고 조건이 있는 평균을 구하고 count if 하면 조건이 있는 개수를 구하고 그런 거를 해서 이제 한번 양식을 그런 예제를 해 가지고 한번 함수를 다시 한번 익혀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되면 또 이제 문자 함수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안 되시면은 그거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요. 다음에 또 문자 함수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오늘 하신 거 혹시 이해되셨죠? 네. 네. 예. 네. 어렵진 않으시죠? 약간 네. 복잡할 뿐이죠. 그죠? 예. 네. 네. 자, 그러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